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근 목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대통령 두 후보가 열심히 아주 사과 이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이 범죄적인 무슨 사건들로 인해서 연일 무슨 이렇게 공격과 또 사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이 정책 발표보다도 이런 일에 이제 매몰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장남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장남 불법 도박 직접 사과 책임지고 속죄하겠다. 뭐 이런 이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큰아들이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며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16일 이후 방금 나온 이야기에 그 이 후보의 큰아들 이동호 씨의 사과문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장남 이모 씨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상습적으로 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지속되어져 왔는 것을 보면은 이 가정사에 보통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제 아들이 맞다 이러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장문을 냈으니까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질 것이라 아주 정광석화처럼 빨리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은 이 어떤 꼬리를 자르고 또다시 상대편 후보에 또 집중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인데 또 동시에 윤석열 후보도 또 이제 결국은 이 미적미적하고 많이 미뤄놓았던 이 부인에 대해서 윤석열 국민께 늘 죄송 아내 의혹에 대해서 사과는 진상 파구히 하겠다 하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이 전화 제 천은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오래된 일이라 진상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대국민 사과의 시점은 뒤로 미뤘다네요. 이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간담 후에 기자들 만나서 대국민 사과 의향이 있는가 하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이 말했는데 윤 후보는 일각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 뭐 오래된 일이라고 진상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선을 긋기는 하지만은 내용이 좀 더 정확히 밝혀지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제대로 사과드려야지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뭐 사과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하여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절반 정도 사과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경력 증명서를 그 단체를 발급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뭐 이렇게 그 경력 이력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거짓으로 또는
또이 그 다음에 또 뭐 학력 또 이제 직장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한 것들 논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염려가 우리가 많은 것을 이 후보 경선할 때 말이죠. 많은 그런 의문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 이제 그 홍준표 지금 그 의원은 이렇게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의미심장한 말을 또 했다고 하네요. 뭐 참 이낙연, 이 홍준표 또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무슨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그 말만 믿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회들은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단체로 가장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이 사회의 단체로서 위축되어지고 또 이 부정적인 정치의 부정적인 사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정치의 그분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어쩌고 먼산 불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운명을 어려울 때는 이 나라가 언제나 그 이념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 혹은 이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에는 우리가 비껴 서 있을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좀 자세를 취해서 일꾼을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일꾼을 진작에 키워나가야 되는 적극성을 좀 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부터 이 정치적인 인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인물들을 키워서 우리 독일처럼 기독교 정당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기독교 정당이죠. 그렇게 해서 아데나워가 한 20년 이렇게 집권을 하고요. 기독교 정의민주당인가 그리고 메르겔을 이어받아서 지금 아주 그 독일의 이 전체 기독교적인 영향을 크게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정당이고 뭐 덴마크의 그룬드비라든지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브람 카이프 같은 미국의 뭐 위대한 또 링컨과 같은 이런 그 신앙을 바탕으로 했던 사람들이 역시 세계적인 정치적 인물들을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뽑을 때도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또 그런 가장 가까운 기초를 가진 바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정견 발표할 때 우리가 한번 유튜브에서 연합회에서 한번 그런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특히 네 분을 모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띄워주고 또 발표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목사가 뭐 이런 일에 왜 정치에 참여하나 이런 말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좀 그런 분들이 기독교적이고 또 그런 인품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 링컨과 같은 사람들 아브람 카이프 같은 이런 사람들 조지 워싱턴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작에 빨리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